안녕하세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신 여러분. 어쩌면 예전처럼 열정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용히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배우자가 예전처럼 촉촉하고 열정적이지 않아 잠자리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당황하거나 심지어 약간의 자존감 저하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이상 수많은 부부들과 직접 일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 전문가로서 가장 자주 듣는 비밀스럽고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의 영감을 다시 불러일으켜 친밀감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완전한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강조했듯이, 특히 폐경 후 여성의 흥분과 생리적 반응은 단순한 신체적 자극보다 심리적, 감정적 요인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길고 진심 어린 글에서 저는 기계적인 공식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자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을 깊이 탐구하여 단순히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애무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 나이대의 친밀감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무는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뇌는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인간의 가장 크고 강력한 성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호르몬이 풍부하여 몸이 빠르게 반응했고, 때로는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이 폐경 전후 단계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일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질벽을 얇고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욕망과 흥분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체적 기술에만 집중하고 심리적 애무를 무시하는 것은 한겨울에 이미 식어버린 차를 엑셀을 세게 밟아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생식 시스템과 욕망을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흥분감과 자연적인 윤활을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직접적으로 대립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능숙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녀의 머릿속에 여전히 자녀 문제, 미결제 청구서 또는 아침에 그녀를 상처 입혔던 무심한 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녀의 몸은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 애무는 그녀가 코르티솔을 버리고 옥시토신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심, 깊은 대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한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60세 가까운 성공한 사업가인 남성 환자가 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 매우 온화한 여성이 최근에 잠자리를 계속 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부터 더 강력하게 남성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기술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당신이 일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이나 두려움, 아니면 단순히 서로의 하루에 대해 진정으로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상담 후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가 정원에서 새로 핀 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그녀와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고 젊었을 때의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만든 음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항상 곁에 있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고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적 연결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윤활제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침대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그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애무라는 두 단어를 다시 정의해 봅시다. 많은 남성들에게 애무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5도 10분간의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애무를 하루 종일, 심지어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갈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들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가장 센 불을 켜서 15분 안에 맛있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양념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약불에 끓여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의 성관계도 마찬가지로 준비와 약불에 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 보내는 안부 문자 메시지, 설거지하는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칭찬,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애무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침대에서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또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사랑스러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뇌에서 소량의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꾸준히 반복되면 그것은 신경 경로를 만들어 여성이 더 연결되고 개방적인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의 마음과 몸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저는 한때 한부부 환자를 만났는데 남편은 은퇴한 엔지니어로 상당히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낭만적인 행동을 오글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차가운 관계에 대해 불평하자 그는 저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내를 위해 작은 일을 하나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아내의 책상 위에 미리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놓아두기도 했고, 다른 날은 아내와 함께 좋아했던 옛 노래를 찾아 저녁 식사 시간에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했지만 아내가 웃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점차 그들의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하루 종일 쌓아온 따뜻함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그 일을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무언가를 받기 위한 절차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매우 예민하며 여러분의 관심이 단지 전략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시오. 다음으로 성적인 것이 아닌 터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0대, 60대에는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둘 다 주름이나 군살에 대해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둘 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성적인 터치를 통해 서로의 몸에 대한 편안함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할 때 손을 잡는 것, TV를 볼 때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는 것, 긴 하루를 보낸 그녀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 또는 단순히 서로 안고 잠드는 것. 이러한 행동은 옥시토신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하여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몸이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사랑스럽게 만져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터치가 더 자극적으로 변할 때 여성이 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 환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녀는 관절통을 앓고 있었고 항상 피곤함을 느껴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남편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2주 동안 관계를 잠시 미루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그는 뜨거운 오일을 사용하여 아내의 어깨와 허리를 마사지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매우 경계했지만 남편이 정말로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긴장을 풀었습니다. 밤마다 마사지는 그들의 친밀한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통증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은 자신의 걱정을 공유했습니다. 2주가 끝날 무렵 아내가 먼저 남편을 안아주며 부드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제거함으로써 둘 다 해방되었고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위험은 때때로 여러분이 친밀한 몸짓이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터치의 순간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의 디딤돌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진정으로 연결되었을 때, 공간이 충분히 안전하고 따뜻할 때, 이제 더 미묘한 육체적 친밀감을 탐구할 때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애무라고 부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분석했듯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성, 특히 나이든 여성의 경우 흥분은 깨어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조급함은 잊으십시오. 그녀의 몸을 즉시 후렴구가 필요한 록 음악이 아니라 각 음표를 음미해야 하는 교향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키스로 시작하세요. 입술뿐만 아니라 목, 귓볼, 어깨, 손가락에도 키스하세요. 말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속삭이세요. 긍정적인 말은 터치만큼이나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사들에게서 제가 발견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G스팟이나 어디선가 읽은 민감한 부위에 너무 집중하고 여성의 가장 크고 중요한 민감한 부위는 음핵 클리토리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게재된 현대 해부학 연구에 따르면 음핵의 대부분은 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음순 위에 있는 그 끝부분에는 음경 귀두보다 2배나 많은 8,000개 이상의 감각, 신경말단이 있습니다. 이곳이 쾌감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여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부드럽고 간접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이고 너무 강한 자극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그 부위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손바닥 전체로 치골 부위를 감싸보세요. 그녀의 반응, 숨소리, 희미한 신음소리를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한 것, 50대 이상 부부 침실에 필수 동반자가 있습니다. 윤활제. 윤활제 사용이 실패나 약함의 징후라는 생각을 즉시 버리십시오. 그것은 잘못되고 해로운 편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여성의 질이 자연적으로 적은 분비물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생리적 변화이며 그녀의 욕망이나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충분한 윤활 없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작은 상처를 유발하여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통증은 뇌의 부정적인 연관성을 만들고 그녀가 이후에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고 문명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녀의 편안함과 쾌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와 함께 좋은 품질의 무향, 비자극성, 수성 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애무의 자연스럽고 감각적인 부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약간을 손에 덜어 따뜻하게 비빈 다음 부드럽게 그녀를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배려심을 보여주어 그녀가 보살핌을 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신체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폐경과 그녀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녀의 피로, 얼굴 홍조 또는 건조함이 그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임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인내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침묵과 방어의 벽을 허물고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이 나이대의 여성들은 종종 건조함을 겪는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그런가요?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의사에게 가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는 천마디 사랑의 말보다 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녀를 판단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동료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리적 이해, 애무의 재정의 터치의 힘,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보조 제품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내를 샘물처럼 젖게 만드는 마법의 스위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인내심, 이해, 그리고 존중을 가꾸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친밀감을 두 영혼의 대화로 바꾸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듯이 제가 공개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15년 이상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비밀, 가장 효과적인 애무, 이 나이대의 여성이 배우자와 진정으로 갈망하고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떤 기술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가 여전히 여자로서 갈망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동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젊음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몸이 변하고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정해질 때 많은 여성들은 배우자의 눈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조용히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녀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고 여전히 내 눈에는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들을 때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에게 여전히 구애할 때 여러분은 그녀 내면의 깊은 여성성과 자신감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갈망받고 인정받고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자극제이며 모든 샘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열정을 되찾는 여정은 젊음의 격렬함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더 느리고 더 깊고 더 섬세한 새로운 왈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경이로운 새로운 장이며 친밀감은 단순한 육체적 조화가 아니라 영혼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정점입니다. 이 게시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황금기에 대한 다른 심오한 건강 및 행복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다른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나 비결이 있습니까? 밑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 모두 항상 완전한 기쁨과 유대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